국회가 시작할 무렵에도 양당제를 타도하고 다당제의 기반을 만들자. 정의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현재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기치를 내걸었습니다만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루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의 포부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총선 기획단 먼저 발족한 민주당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죠. 어제 의원총회에서 기탄 없이 말씀해달라던 이해찬 대표 비공개 총회 1시간도 안 돼서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물론 현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에 본인을 향하고 있는 비판의 수위 때문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윤호중 총선기획단장 우리 당 후보자 대상 자녀 입시 부정 여부 철저히 검증하겠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이겠죠. 청년들의 도덕성, 공정성 요구 공천 과정에서부터 살피겠다. 자,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지난주 이해찬 대표가 사실 사퇴론에 대해서 일각에서 나눈 사퇴론에 대해서 지금 사퇴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조금 톤 다운된 목소리로 몸을 낮춰서 본인 스스로도 마음 편히 지낼 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현 체제로 이어가면서 내년 총선 준비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 거죠? 예.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쇄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기존 정치인들의 쇄신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에 세대 교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보이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5세거든요. 20, 30대 국회의원은 1%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은 17%죠. 예. 21대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고 이 청년들을 유권자로만 여기지 말고 직접 정치 주체로 여기는 모습을 여당에서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강민진 대변인이 20대 대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 포부를 펼치는 가운데 청년들의 어떤 입김을 또 발언을 대변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한국당의 쇄신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잠시 후 해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제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쇄신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러한 그 민주당의 조치가 예.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 조국 전 사태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정말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조치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난 다음 보름이 지나서야 이해찬 대표가 정말 형식적인 그런 송구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예. 당과 청와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그런 조치들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런 메시지들이 과연 얼만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한국당과 정의당은 어떤 상황인지 한국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논란이 최근 많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앞서 이 민주당이 15명의 선거 진용에서 여성이 5명, 청년이 4명이 포함이 됐는데 총선기획단 한국당을 보면은 여성이 1명, 2030 없고요. 원외 인사 2명, 민주당은 원외 인사가 7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자, 당을 가리고 보면은 마치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실상은 한국당의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 민주당의 인선을 보면은 섬뜩하다. 이 섬뜩하다는 의견이 결기가 느껴져서 내년 총선을 대하는 태도가 결기가 느껴져서 섬뜩하다. 두려움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소신 발언을 하면서 당에 반기를 들었던 금태섭 의원. 그러니까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세웠던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넣었다는 것이 파격적이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은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얘기가 이제 한국당을 겨냥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 총선 기획단과 관련해서 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못 모신 거는 정말 좀 그 다양한 우려와 질책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좀 인정하시는 부분이 예, 있고요. 사실입니다만 그 총선 기획단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선 공약단이라는 것이 조만간 구성이 될 것이고 예. 거기에서 폭넓게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선 기획단이라는 것도 면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내놓느냐, 어떤 혁신 방안을 내놓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려와 이런 질책들이 있는 만큼 그에 예. 상응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정의당 입장에서 앞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총선 기획단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차후에 인선은 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더 비판받을 부분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당은 아직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이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선거 앞두고야 청년이나 여성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당은 평소부터 주요 당직자에 20대 여성들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만 24세로 피선거권조차 없는 청년이지만 예.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당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선거 시기가 아니라 평소부터 청년들과 여성들이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이 총선 기획단이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정의당은 일단 총선 체제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총선 기획단은 꾸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새 인물 영입에는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좋은 평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이병록 전 해군 준장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나온 거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군 출신 인사로는 최초다 이렇게 알려졌고 그리고 갑질 없는 군대 넘어 갑질 없는 대한민국 이 얘기를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에 빗대어서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면서 한국당이 부각이 됐죠. 다음 주에 그리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17대 새누리당 비례대표였습니다. 다문화 이주민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정의당 입장에서 과연 새누리당 시절의 정치적인 소외감을 느꼈던 인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민주당으로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정의당에서 우대를 받고 영입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정의당이 뭐 자유한국당을 의식해서 이번 인재 영입을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다만 저희 당은 평소 철학에 맞는 분들을 새롭게 영입을 한 부분이고 예. 저희 당의 제일 철학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 당사자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고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인재 영입 원칙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마이크와 연단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의당이 지금 뭐 새 인물 수혈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에서 기존에 이 정당에서 성장해온 인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정당 정치에서 더 많이 강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이 패스트트랙 그리고 공수처 법안 앞서서 이제 한국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민주당과 정의당, 한국당 의원들에게 총사퇴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역사의 죄인 되지 않은 방법은 총사퇴밖에 없다. 정의당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뻥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거짓말을 이렇게 뭐 속된 말을 표현하기는 하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회의적이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총사퇴라는 것이 그 예. 정도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예.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총사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저희는 그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막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될 경우에 의원 정수 확대는 예.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 확대 역시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반대하는 사안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의석수도 많다라고 보시는 분이 국민의 63%가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당은 어쨌든 공당으로서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따를 것이고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을 굳이 왜 자처해서 했을까? 왜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국당 내에서 나올 법합니다. 인태용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된다. 군대를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취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당내 여론 반발이 있은 후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또 나름의 변을 내놨습니다. 극기 훈련 통해 자신의 모습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제 분노의 표현이다. 오해가 생겼는데 불법 비인권적 삼천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을 딱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근데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셨고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해 놓고 최근에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갖고 우리 당으로 오시라고 제가 전화 드렸더니 간다 그랬다. 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 전 대장은 아니다. 마음의 고향일 뿐 우리 공화당으로 갈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한국당에서 뭐든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뜻대로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당초에 이제 1호 영입 대상이 되고 당내 그리고 여론의 비판을 받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배제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배제라니요 허허허 웃었던 인터뷰 보셨을 겁니다.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셨는데 태도가 좀 달라져서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국민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국민 관점은 안 된다는 건데 그럼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명확한 입장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군인권센터 소장과 관련해서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정말 좀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반인 여성은 그러면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냐. 장애인들은 그럼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은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원내에서 가장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의당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당에 있는 거고요. 예. 이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가진 자원과 권력 차이가 너무나 크지만 이번 총선은 저희는 서민의 편에서 소수자의 편에서 치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만 딱 여기까지 또 듣고 끝내기에는 한국당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논란으로 인해 그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질책하는 부분들이 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오늘 황교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혁신을 위해서 정말 당내에서 정말 여러 안을 놓고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